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시죠? 그 순간 누가 다리를 꽉 비트는 것 같고 온몸에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쥐가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게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노년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규민입니다. 저는 수많은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심장 질환이나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 단계를 겪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신호라는 거요. 우리 몸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전선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순간 끊기기 때문에 경련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몸속에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때. 둘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을 때. 셋째, 심장이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할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몸은 바로 경고등을 켭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 안에는 거대한 도로망이 있습니다. 심장은 펌프처럼 피를 내보내고 혈관은 도로처럼 그 피를 실어 나르고 근육은 그 피를 받아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 때 몸은 편안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도로가 조금씩 좁아지고 비틀립니다. 도로가 막히면 차가 밀리듯 피도 다리 쪽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쥐가 나는 겁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뛰면서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세게 펌프질해야 해요. 특히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 즉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괜찮지만 다시 위로 올라올 때가 문제예요. 심장이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2배의 힘을 쓰다 보니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자는 동안 근육이 당깁니다. 마치 오래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호스가 막혀 펌프가 지치는 것과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혈액순환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피가 다리까지는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근육 속에는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통증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단순히 근육이 놀랐네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피가 돌아가는 길이 막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순환의 문제는 다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 뇌, 장, 신경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보낸 피가 장을 지나고 간을 통과해 깨끗해진 뒤 다시 다리로 갑니다. 그 길 중 어딘가라도 막히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물론이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근육은 산소가 부족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죠. 그 결과가 바로 그 새벽의 통증입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몸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면 더 큰 병으로 가기 전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경고등을 어떻게 발견하고 고쳤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74세 박정임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새벽마다 비명을 질러요. 남편이 놀라서 깨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분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낮에는 다리가 무겁고 붓는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다리 아래쪽 혈관의 탄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피가 아래로는 잘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근육 속에 피가 고이고 그게 쥐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약보다 생활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어르신, 우리 몸은 매일의 습관으로 회복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3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잠들기 전 다리 풀기였습니다. 누워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고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이죠. 이걸 5분만 해도 근육 속에 쌓인 젖산이 빠지고 혈관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하루 물 섭취 늘리기. 박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엔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쥐가 더 잘 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고 자기 전엔 딱 한 모금만 드시라고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습관 바꾸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나나, 시금치, 우유를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이 3가지는 근육을 편하게 해주는 삼총사예요. 3주쯤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은 쥐가 안 나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다리가 가볍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크게 바꾼 게 없다는 점이에요.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환을 살리는 생활을 꾸준히 한 것뿐입니다. 몸은 그렇게 매일의 반복 속에서 회복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8세 이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죠. 선생님, 나는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다리에 쥐가 날까요? 자세히 보니 수면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채 주무셨던 거예요.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계속 긴장시켜 자는 동안 피가 돌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침대 끝에 수건을 말아 발목 밑에 받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이제는 새벽에 깨지 않아요. 다리가 편해요. 정말 사소한 변화였지만 몸은 그 작은 변화를 금세 알아챘던 겁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원인은 달라도 원리는 같다는 것. 몸은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바꾸면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나쁜 습관을 멈추면 바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쥐가 난다는 건 병이 시작된 게 아니라 몸이 도와달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다리를 풀고 물 한 잔을 챙기고 혈관을 편하게 하는 음식 하나를 더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다리를 바꾸고 결국 심장을 편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바나나를 먹으라더라, 마그네슘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맞는지,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3가지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근육은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경련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쥐가 나는 거예요. 먼저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속 마그네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부터는 쥐가 더 자주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예요.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혈압을 안정시켜 피가 너무 끈적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하게 흥분하고 작은 자극에도 팍팍 당기면서 경련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출발 신호입니다. 칼슘이 들어와야 근육이 수축을 시작하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 이제 쉬자 하듯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번갈아 작용해야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한쪽이 부족하면 균형이 깨지고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식탁에 바나나 하나, 시금치 한 줌, 우유 한 잔만 더해보세요. 이 세 가지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골고루 채울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간식처럼 먹기 쉽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많아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편안한 다리삼총사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영양제보다 매일 식탁 위에 이 세 가지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가 끈적하면 산소와 영양이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호두, 아몬드,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피를 부드럽게 해주는 좋은 기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일주일에 두세 번의 생선 식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마늘과 양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안의 성분이 오래된 기름때처럼 혈관 벽에 낀 찌꺼기를 청소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속 혈관을 닦아주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걸 꾸준히 챙기면 피가 부드럽게 돌고 근육도 편안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첫째, 근육을 풀어주는 마그네슘, 둘째, 피를 맑게 해주는 좋은 기름 성분, 셋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마늘과 양파.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기시면 됩니다. 거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먹는 밥상에서 한 가지씩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 한 가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도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음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반은 치료입니다. 먼저 아침에는 우유 한 잔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근육이 조금 뻣뻣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유 한 잔은 몸에 부드럽게 칼슘을 채워주고 근육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찬 우유보다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가 더 좋습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천천히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시금치 반찬을 꼭 곁들이세요. 볶거나 무쳐도 괜찮습니다. 시금치 속 마그네슘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줌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밤에는 바나나 하나가 좋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근육이 밤새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근육을 토닥이며 이제 푹 쉬자고 말해주는 것 같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전에 약 한 알이 아니라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침엔 칼슘, 점심엔 마그네슘, 밤엔 칼륨을 채우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관이 고르게 순환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리듬이에요. 이제 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물은 혈액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대부분은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안 마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바로 쥐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루 물 섭취의 황금 비율은 이렇게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반 컵씩,
오후 4시 전까지는 충분히,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기.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지 않으면서도 몸속 순환은 끊기지 않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피는 맑아지고 근육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몸속 피가 끈적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이 근육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충분하면 피가 부드럽게 돌고 산소와 영양이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세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입이 마르기 전에 한 모금씩,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TV를 보면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이 간단한 발끝 펌프 운동은 피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순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딱 1분만 해도 다리의 붓기가 줄어듭니다. 또한 다리는 따뜻해야 피가 잘 돕니다. 찬물 조격보다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천천히 쓸어 올리며 마무리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새벽에 쥐가 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루 3끼의 식사와 면 모금의 물, 그리고 5분의 다리 돌봄.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씩, 하지만 매일이에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세포가 새로 바뀌는 데만 최소 3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몰라요. 3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몸이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다리의 붓기가 줄고 2달이 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3달이 지나면 다리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피가 부드럽게 돌고 심장도 훨씬 덜 힘들어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라면 몸속 순환이 약한 냉한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생강차, 대추차를 자주 드셔보세요. 밤에는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잘 붉어지는 분들은 열 체질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보리차나 배즙처럼 몸을 식혀주는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지금 따뜻한 게 편한가, 시원한 게 편한가. 이 감각만 기억하면 됩니다. 몸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음식의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오래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시금치는 사흘이 지나면 비타민이 절반으로 줄고 견과류도 개봉 후 2주가 지나면 지방이 산화돼 오히려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많이 사서 쟁여두지 말고 적게 사서 신선하게 드세요. 몸은 신선한 재료를 가장 잘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해서 쌓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의 스트레칭, 한 잔의 물, 한 줌의 채소, 이 3가지가 모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반복이 혈관을 열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 심장을 편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병의 시작이 아니라 몸의 말입니다. 지금
나 좀 돌봐줘요. 그 말을 들었다면 이제 답해주면 됩니다. 오늘 밤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바나나 하나, 물 한 모금으로 마무리해보세요. 그게 바로 내 몸에게 보내는 작은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쌓이면 어느 날 새벽, 요즘은 쥐가 안 나요 하는 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힘을 깨운 겁니다.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부터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리가 편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분의 건강한 밤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